박사학위 있는 사람 손! 이 중에 나는 젊은이다! 라고 생각되면 손 그대로 들고 계세요. 오케이,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신세계 햇반입니다. 오늘 과학신세계는 특별히 특정 타겟층이 있을 예정입니다. 누구냐고요? 바로 젊은 그대 젊은 과학자들입니다. 작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젊은 과학자 네 꿈을 펼쳐라! 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어 젊은 과학자 지원 계획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로도 몇 건의 간담회와 보고가 오고 갔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끝에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정해지게 됐습니다. 세종과학펠로우십이라는 명칭의 지원 사업은 사실 지난해 말부터 젊은 과학자들을 설레게 만든 안건입니다. 세종과학펠로우십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수한 젊은 과학자를 육성하는 일인데요. 정확히는 박사 후 연구원들을 지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박사 후 연구원은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이나 부설 연구소 등에서 연구를 하는 계약직 연구원들을 통칭하는데요. 책임자급의 연구자로 성장하기 전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종과학펠로우십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흔히 박사 됐다고 하면 이 탄탄대로가 열리는 줄 아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이공계열의 신규 박사는 총 8,000명이 조금 넘는데요. 그 중에 학업에 전념하는 이들이 5,000명, 반면에 박사 후 연구원으로 경력을 시작하는 사람은 그 절반밖에 안 되는 2,000명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요? 박사 후 연구원을 흔히 포스터 닥터, 포닥이라고 부르는데요. 대학원 생활이나 박사 과정을 하다 보면 졸업하고 포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 낮은 인건비와 불안정한 연구 환경 때문인 것 같은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박사 후 연구원들은 안정적인 인건비나 연구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고 그 밖에도 연구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크고 작은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한 세종과학펠로우십을 추진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세종과학펠로우십의 지원 대상과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은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지 7년 이내이거나 또는 만 39세 이하의 박사 후 연구원으로 한정합니다. 비전임 교원, 비정규직 연구원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있을 사업 공고를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저는 졸업 예정자인데 어떻게 되는 거죠? 연구 개시일 이전에 학위 취득 예정자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연구 개시일 시점에 학위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꼭 달력 체크해야겠죠? 그리고 세종과학펠로우십의 지원 규모는 연간 200명 내외입니다. 기간은 5년! 가장 궁금해하실 연구비 규모는요, 연평균 1억 3천만 원 내외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 중에 연구원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항목은 바로 인건비죠. 충분한 인건비가 곧 자유로운 연구로 이어진다는 점. 그래서 세종과학펠로우십은 국내의 포닥 펠로우십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인건비인 무려 6,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와우! 거기다가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인건비 외에 가족수당도 추가로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보고 저는 진짜 연구원들이 정말로 연구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스윗해. 그렇다면 과연 어떤 연구자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가 궁금한데요. 아직 박사 학위를 취득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경험이나 성과도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나는 떨어질 거야 라며 걱정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세종과학펠로우십은 연구자로서 이 무궁무진한 잠재력, 그리고 이 사람이 하려는 연구의 계획이 얼마나 우수한지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평가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소신껏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눈에 띄는 지원 사항들도 있는데요. 먼저 자유로운 연구기관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부분인데요. 보통 박사 후 연구원들이 학위를 취득한 지도교수 연구실에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경험을 쌓기 위해 나는 다른 연구실로 가겠어! 이런 경우 이동이 가능한 거죠. 뿐만
아니라 세종과학 펠로우십은 연구 성과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과 멘토링의 기회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서로 다른 분야의 연구원들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확산하고 타 분야의 연구와 융합시켜서 연구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겠죠? 아니, 지금부터 막 우리 포당님들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은데 이거 신청이 언제라고요? 세종과학 펠로우십은 10월 말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했고요. 오는 11월 6일 지원 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지원자들을 평가하고 선정하는 기간을 거쳐서 지원 사업이 개시되는 시점은 다음 해인 2021년 3월이라고 하네요. 박사후 연구원들은 이 빛나는 아이디어와 저돌적인 도전 정신으로 무장한 연구 현장의 가장 핵심적인 인재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연구자들이 하고 싶은 연구를 독자적으로 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종과학 펠로우십을 기점으로 앞으로도 젊은 과학자들이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속속 추진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과학신세계였습니다.